새벽 4시 조지아주 사바나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금빛 만년필 한 번의 서명이 백악관을 무릎 꿇게 만들 줄은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에 묶인 채 연행되는 모습. CNN과 BBC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건드린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단 한 장의 서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서류의 첫 번째 서명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미국은 한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헬레나 슈타인입니다. 39살이고요. 미국 남동부 자동차 벨트 지역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속 작업에 협력하는 자문 업무가 제 전문 분야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린 전화벨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조지아 주 사바나 현대자동차 공장. 대규모 단속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어요. 제게는 현장에서 서류 확인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드디어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낸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기술자들이라면 분명히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무장한 단속 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마이클 존슨이 저를 보더니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헬레나, 당신이 이 서류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현장 상황 확인서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까지 모든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불법 체류 의심자 명단, 현장 상황 보고서, 그리고 각종 확인 서류들. 제가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금빛 만년필을 꺼내들고 첫 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헬레나 슈타인.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제 이름이 서류 위에 새겨졌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장 기록용 사진이라고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처럼 펜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서명을 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한국인들의 시선이 계속 제게 향해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체념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침착해 보였고 뭔가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손으로 자꾸 수갑 번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의 서명을 마치고 존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존슨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이번 달 목표치는 확실히 채웠군요. 목표치라는 말이 묘하게 제 귀에 걸렸습니다. 단속 작업에 목표치가 있다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승합차에 태워지기 전 그 품격 있어 보이던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그 서류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합법적인 교육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당신들 도시의 자존심이었는데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을 법한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합법적인 교육 비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 봤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켜니 벌써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계 기술자들의 대규모 단속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이들이 모두 합법적인 교육 연수생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조지아주 정부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서명한 서류들은 뭐였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받은 서류 사본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체포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불법 체류의 구체적인 증거도 애매했습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서명한 현장 확인서를 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현장 상황 확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게 체포영장의 근거 서류로 쓰인 거였습니다. 제 서명이 그들을 죄수로 만드는 첫 번째 도장이 된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서명을 한 건 아닐까요?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규정대로 한 게 맞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한국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우리는 모두 합법적인 교육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당신들 도시의 자존심이었는데 말이에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외국 회사의 공장 중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금빛 만년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펜으로 어제 그 서명들을 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이 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헬레나 언젠가 이 펜으로 정말 옳은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의 유품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가 왜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그 이유를 아시면 어제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서명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자동차 부품 기술자셨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엔지니어셨어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오셨죠. 저희 가정의 자랑이셨고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자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생산 공정을 아시아로 이전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싼 인건비와 더 낮은 생산 비용 때문이라고 했죠. 아버지를 포함해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년의 경험과 기술력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또 아시아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되면서 관련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다투셨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싼 인건비가 저희 가정을 파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품질도 낮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단지 값싼 가격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믿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마도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저품질 제품을 만드는 나라겠거니 했죠. 이런 편견이 제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라는 일을 선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심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외국 기업들을 잡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쉽게 서명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대로 된 기술력도 없으면서 임시 변통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어제 그 한국인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품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저가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였고 특히 품질 면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사바나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북미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공장이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3,000명이 넘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런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까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제 만났던 그 한국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갑에 묶인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던 모습,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 정말 범죄자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인 제시카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시카는 저보다 훨씬 오래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에요. 제시카, 혹시 합법적인 사람들을 잘못 체포한 경우가 있을까요? 제시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헬레나, 사실 요즘 단속 작업이 좀 이상해요. 예전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움직였는데 요즘은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하거든요. 월별 목표치라는 게 있다니까요. 월별 목표치라는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존슨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번 달 목표치는 확실히 채웠다고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럼 혹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속한 건 아닐까요? 정말 불법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단 체포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어제 제가 한 서명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첫 번째 도장을 찍은 건 아닐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금빛 만년필을 다시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옳은 서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놀랍게도 어제 만났던 그 한국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헬레나 씨. 저는 김도연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정통합수석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김도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구치소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탈옥이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김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젯밤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서 변호사들을 보내주었거든요. 지금은 임시로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로 범죄자라면 이렇게 쉽게 보석이 허가될까요? 김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 때문에 체포된 사람과 만난다는 게 적절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에 만나죠. 다음 날 점심시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도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이었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은 박지수 씨입니다. 저희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예요. 박지수도 예상과 달리 굉장히 전문적이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자동차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도현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헬레나 씨,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들입니다. 교육비자, 현대자동차와의 계약서, 조지아주 정부와의 협약서, 그리고 저희의 모든 학력과 경력 증명서까지요. 서류들을 훑어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이었거든요. 교육 비자는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었고 현대자동차와의 계약도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이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였어요. 박지수도 카이스트 출신으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왜 불법 체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저희는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최신 기술을 이곳 조지아 공장에 전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추진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박지수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로컬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전기차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기술 발전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김도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치소에서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 1리터를 30명이 나눠 마셔야 했고 곰팡이가 핀 빵이 식사의 전부였거든요. 박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희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휘슬을 불면서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품격 있는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제 서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김도현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규정에 따라 일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규정이 정말 옳은 건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김도현의 손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수갑을 찬 그 손목에 아직도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빨갛게 상처가 난 그 자국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박지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제 저희가 체포되는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명 직후에 한국인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까지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을 보니 더욱 착증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대한다고요?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투자한 게 몇십억 달러인데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다고요? 이제 진짜 미국 제품 안 사겠네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 서명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양국의 경제 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박지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벌써 현대차 미국 투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서명 하나가 정말로 수만 명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김도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립스틱 케이스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였어요. 이 안에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있어요. 합법 비자 서류, 교육 계약서, 안전 교육 자료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세요. USB를 받아들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헬레나 씨, 저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김도현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만약 진실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옳은 일을 해주세요. 당신의 팬이 저희를 이 상황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팬으로 저희를 구해주셨으면 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도현과 박지수를 만나고 나니
이들이 결코 범죄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잘못된 서명을 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제 커리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양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계 기술자 단속 사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미 한국 정부까지 나서는 상황이 된 거였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김도현의 말대로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합법적인 교육비자, 정부 승인을 받은 기술 교육 프로그램, 현대자동차와의 정식 계약서까지. 특히 놀라운 건 안전 교육 자료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상세한 안전 매뉴얼이 있었는데 미국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저품질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 기준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존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헬레나, 어제 서류 처리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이번 달 성과 목표를 무사히 달성했습니다. 성과 목표라는 말이 다시 제 귀에 걸렸습니다. 존슨, 성과 목표가 뭔가요? 존슨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단속 건수 말이에요. 월별로 일정한 목표가 있거든요. 단속 건수에 목표가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범죄는 목표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불법이 있을 때만 단속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USB 안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완벽한 합법 서류들이었어요. 그럼 어제 제가 서명한 건 뭐였을까요? 혹시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서명이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금빛 만년펜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펜으로 어제 서명했을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지금은 그 서명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정말 옳은 서명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카였어요. 헬레나, 큰일 났어요.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급하게 TV를 켰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CNN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조지아 주 한국 기술자 단속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 미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으며 국제법정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국제법정 제소라니 이게 정말 제 서명 하나에서 시작된 일인가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이는 18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실현될 경우 수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0억 달러.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서명 한 번 잘못한 게 이렇게 큰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요. TV 화면에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장면이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미국은 사과하라. 현대차 기술자들을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진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속 실수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헬레나, 이거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백악관에서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우리 서명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백악관 브리핑.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이 일이 그 정도까지 커진 건가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헬레나 슈타인 씨시죠? 저는 잭슨 리드입니다. 주지사 수석 보좌관을 맡고 있어요.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시면 주지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연락이 오다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잭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한국 기술자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잭슨 리드는 33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정치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동시에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헬레나 씨, 일단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커피를 받아들면서 잭슨이 꺼낸 자료들을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헬레나 씨, 이 자료 좀 보세요. 현대차가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료를 훑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현대자동차 하나가 조지아주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직접 고용 인원 3,8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5,000명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잭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만약 현대차가 정말로 투자를 철회한다면 우리 주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업률이 2배로 뛸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거예요. 그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명단이었는데 2,8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회사들이 현대차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현대차가 떠나면 이들도 연쇄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한 서명 하나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잭슨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헬레나 씨, 혹시 그때 서명하신 서류들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양심이 꿈틀거렸어요. 김도현이 준 USB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기는 했어요. 어떤 점들이요? 월별 목표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체포된 사람들의 서류가 모두 합법적이더라고요. 잭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헬레나 씨, 혹시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USB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USB를 꺼내서 잭슨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모든 합법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교육비자, 정부 승인 계약서, 안전교육 자료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잭슨이 USB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잭슨의 표정을 보니 제 판단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헬레나 씨,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완전히 합법적인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간 거잖아요. 잭슨이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부지사 회의실로 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잭슨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첫 번째 서명을 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어요. 제가 잘못 시작한 일을 제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잭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서명할 때의 상황,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증거들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정부도 납득할 수 있고 현대차의 투자 철회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수만 명의 일자리예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진실을 공개해야 할까요? 제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때 아버지의 금빛 만년필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펜으로 정말 옳은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잭슨, 만약 제가 진실을 공개한다면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잭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시작은 될 수 있어요. 한국 측에서 원하는 건 인정과 사과거든요. 당신이 진실을 말해준다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잭슨과의 만남 이후 이틀 동안 제 마음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양심과 제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입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 투자 철회 위협으로 인해 긴급 경제 브리핑이 열렸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백악관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장관이 모두 참석한 이번 브리핑에서는 한국의 투자 철회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급락과 자동차 관련 주식들의 폭락이 우려 사항으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 급락.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서명 하나가 정말로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건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잭슨이었어요. 헬레나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잭슨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조지아주 의사당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잭슨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헬레나 씨,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한국 관련 주식들이 연일 폭락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미국 공장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주가가 평균 15%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현대차가 정말로 투자를 철회한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잭슨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의 현대차 협력업체 2,800여 곳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보세요. 이 빨간 점들이 모두 현대차와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만약 도산한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예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언급되니까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와닿았어요. 잭슨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저희가 워싱턴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은 바로는 백악관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나요? 잭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72시간 내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어요. 만약 그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으면 투자 철회를 포함한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72시간.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잭슨이 보여준 다음 자료였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의 사본이었어요. 헬레나 씨, 이 서류들을 보세요. 당신이 서명한 첫 번째 문서가 현장 상황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 서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세요? 잭슨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제가 서명한 현장 상황 확인서가 체포영장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서명이 있는 이 서류가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거예요. 즉, 당신의 서명 없이는 체포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제 서명이 그 모든 일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잭슨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이메일 출력물이었어요. 이건 단속팀 내부 이메일이에요. 월별 목표치를 채우라는 압박과 함께 성과급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로 실적을 위한 단속이었던 거였어요. 헬레나 씨,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죠? 당신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명이 완전히 합법적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거고요.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잭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공개해야 해요. 당신이 속아서 서명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증거들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잭슨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헬레나 씨,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각오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금빛 만년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옳은 서명, 그건 바로 진실을 드러내는 서명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의 72시간 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180억 달러 규모의 모든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까지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잭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헬레나 씨, 주지사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오후 2시에 조지아주 의사당에서 진실 공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공개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네, 준비됐어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FOX, ABC는 물론이고 한국의 KBS, MBC까지 와 있었어요. 제 손에 든 서류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잭슨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당신이 하는 일이 수만 명의 생계를 살리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주지사가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며칠 전 일어난 한국 기술자 단속 사건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온 세상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헬레나 슈타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첫 번째 서명을 한 당사자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는 속았습니다. 현장 상황 확인서라고 해서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체포영장의 근거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합법적인 교육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한국 기술자들의 모든 합법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비자, 정부 승인 계약서, 안전교육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월별 단속 목표치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단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월별 목표치라는 단어가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편견과 성급한 판단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의 발전을 위해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저희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한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잭슨이 제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이제 한국 측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려봐야겠네요.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증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서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설정한 72시간의 마지노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어요. 각종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동료들, 친구들의 안부 전화까지.
하지만 가장 기다렸던 전화는 김도현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헬레나 씨, 기자회견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아직 정식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도현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증언이 상황을 좀 나아지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이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 철회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연쇄 반응과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 사항으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백악관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제 서명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국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였죠. KBS 뉴스를 보니 한국의 여론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 기자회견을 본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미국 여자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줬네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저 사람도 속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여론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오후에 잭슨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헬레나 씨,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성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된 거였나요? 하지만 잭슨의 다음 말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다만 한국 측에서는 단순한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행동이요? 책임자 처벌, 시스템 개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72시간 내에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제협력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한국 정부의 요구 조건들이 나열되었어요. 첫째,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셋째,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시스템 개선. 넷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4가지 조건 모두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독립적 조사기구라는 부분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카운트다운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최후 통첩 마감까지 47시간 32분.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47시간 후면 현대자동차의 180억 달러 투자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헬레나 씨, 지금 한국에서는 여론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입니다.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요. 미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김도현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헬레나 씨, 혹시 추가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김도현 씨, 혹시 다른 체포된 분들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에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김도현을 포함해서 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체포되었던 분들이었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놀라운 분들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최고 수준 엔지니어들부터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의 박사들까지. 이런 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은 이준호 박사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미국 내에서도 그의 논문을 인용하는 연구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사실 저희가 가장 속상했던 건 범죄자 취급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미국의 발전을 위해 왔는데 그 선의가 의심받은 게 가장 슬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로 이분들은 한미 협력을 위해 온 분들이었는데 저희가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린 거였거든요. 박지수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헬레나 씨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미 마감까지 3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속보 백악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성명 발표 예정. 드디어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백악관의 공식 사과 성명 발표 예정이라는 뉴스를 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잭슨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헬레나 씨, 주지사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 당장 의사당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지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매우 긴박했어요. 주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주지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백악관에서 공식 사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국 측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거죠. 잭슨이 저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헬레나 씨, 이게 조지아주 의회에서 추진하려는 결의안 초안이에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어요. 서류를 훑어보니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었어요. 단속 과정의 투명성 확보, 월별 목표제 폐지,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주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이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당신의 추가 증언이 필요해요. 특히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직접 증언해 주셨으면 해요. 의회 증언이라니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언제 하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의회 세션이 열려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전국 생중계.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떨렸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내일 할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금빛 만년필을 꺼내들고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이 펜으로 정말 옳은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옳은 서명이란 단순히 규정에 맞는 서명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서명이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조지아주 의회 건물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의회 회의장에 들어서니 더욱 긴장되었어요.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고 그 앞에 증언대가 놓여 있었거든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한국 기술자 단속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헬레나 슈타인 씨를 모시겠습니다. 증언대에 올라서니 온 세상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기자들이 펜을 들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했어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월별 단속 목표치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이는 실적을 위한 단속을 유도하는 잘못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둘째, 서류 확인 과정이 형식적이었어요. 저에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서명만 요구했거든요. 셋째, 체포된 분들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증언을 들었어요.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정 국가 출신이라고 해서 미리 의심부터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투명한 절차, 충분한 확인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 위주가 아닌 정의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나서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헬레나 슈타인 씨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38표, 반대 2표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단속 시스템 전면 개편, 월별 목표제 폐지, 외국인 기술자 보호 가이드라인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의원들, 기자들, 그리고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김도현과 다른 한국 기술자들이 방청석에 와 있었다는 거였어요. 회의장을 나서면서 김도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팬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옳은 서명을 한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사과 성명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거였죠. 잭슨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헬레나 씨, 백악관에서 방금 발표했어요.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단속 시스템 개편까지 약속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조지아주의 결의안을 모델로 해서 전국에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당신의 증언이 전국을 바꾼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공식 사과와 개선 약속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헬레나 슈타인 씨의 용기 있는 증언과 조지아주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측의 성에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0억 달러 투자가 계속 진행된다는 소식에 제 가슴이 벅찼어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지켜진 거였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조지아주에서는 새로운 단속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월별 목표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되었어요. 전국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른 주들도 조지아주의 사례를 따라서 비슷한 개선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용기 있는 한 번의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도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헬레나 씨, 내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작은 행사가 있어요. 혹시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행사인가요? 한미기술 협력 프로그램 재개식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 미국의 엔지니어들,
조지아주 관계자들까지.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김도현이 저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헬레나 슈타인 씨예요.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사 중간에 정의선 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헬레나 슈타인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듣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김도현과 함께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최신 기술로 가득한 생산 라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준호 박사가 저에게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헬레나 씨, 이 배터리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미국의 엔지니어들과 공유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요. 박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알아가려는 마음이에요. 헬레나 씨처럼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요. 공장을 나서면서 김도현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아름다운 한국 전통 펜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붓펜이에요. 아버지의 만년필처럼 당신에게도 의미 있는 펜이 되었으면 해요.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금빛 만년필과 한국 전통 펜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두 펜이 만나는 모습이 마치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잭슨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레나 씨,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떤 임무인가요?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협력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 자리예요. 외국인 기술자 보호와 국제협력 증진이 주요 업무고요. 백악관에서 직접 제안한 자리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할까요? 아버지의 금빛 만년필을 다시 꺼내들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옳은 서명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옳은 서명이란 단순히 규정에 맞는 서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서명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잭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이겠어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 달 후 워싱턴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제협력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죠. 김도현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측 대표로요. 첫 번째 회의에서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죠. 네, 이번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와의 기술자 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편견에 의한 단속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김도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헬레나 씨, 한국에서 당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제목이 용기 있는 서명이래요. 정말 적절한 제목 같아요. 용기 있는 서명. 그 제목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1년 후 그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편견의 위험성과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제게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헬레나 선생님, 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용기를 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금빛 만년펜과 김도현이 선물해준 한국 전통 펜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펜을 볼 때마다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때로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요. 오늘도 새로운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서류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옳은 서명이 무엇인지를요. 옳은 서명은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서명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편견을 허물고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만드는 서명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는 서명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도 알았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거대한 나라인 미국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의 옳은 서명이 세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2개의 펜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옳은 서명을 하겠다고요. 편견 없이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서명을 하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금빛 만년펜의 진정한 의미이고 김도연이 선물해준 한국 전통 펜이 상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서명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지만 한 번의 옳은 서명은 편견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협력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